예, 저희 풍물랜드는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이어서 자본시장 전문기자죠. 서환환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리튬, 그다음에 니켈 테마들이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요즘은 로봇 테마주가 상당히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휴림 로봇이라고 있어요. 네, 예. 저 오늘 관련된 로봇 테마주 중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전에 먼저 네.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들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요새 시장에서는 키워드를 당연히 로봇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는 지난 11일이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로봇주가 이제 열풍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투자한 금액은 한 590억 원이고요. 지분 10.2%를 확보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일 32,600원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81,000원 넘게 거래가 되면서 한 달 사이 2배, 2.5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로봇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진로봇, 또 로보스타, 뉴로메카, 로보티즈 등 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주가가 적게는 50%, 많게는 2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 로봇주가 리튬주 이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로봇 테마주들이 있는데 오늘 선정한 주제가 휴림 로봇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휴림 로봇을 선정한 이유는 네. 당연히 로봇주 테마를 타고 상승세인 것도 있지만 다른 로봇 관련된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자본시장에서 존재감을 여러 번 보여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휴림 네. 로봇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휴림 로봇은 사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산업용 로봇 회사였습니다. 그 뒤로 자동화 장비 개발 이런 거를 해왔던 코스닥 상장사인데 시초는 LG 산전에서 근무했던 강석희 전 대표가 IMF 시기에 창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산업용 생산 로봇을 만드는 데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능형 로봇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 AI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로봇주 열풍을 타고 지난해 6월 5,000원 가까이 올랐고요. 올해 초에는 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00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테마주 열풍을 탄 건데요. 오늘도 한 2,800원대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5,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1,6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됐는데 다시 2,800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로봇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2019년에 매출 176억, 그다음에 2020년에 207억 원, 그리고 네. 2021년엔 306억 원으로 증가세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51억 원, 89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37억 원으로 손실을 하는 기록을 했고요.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376억 원으로 전년 동기였던 200억보다는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4분기 실적이 합쳐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업 손실이 26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최근 5개년치 최대치고요. 영업 손실 역시 5개년치 최대치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상당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회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버넌스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실소유주가 과거에 범서방파죠. 참 우리나라 그 양대 그 칠성파와 범서방파를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 조직 범단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망하신 고 김태촌 씨의 휠체어를 끌었다는 네. 양아들이 네. 우리 휴림 로봇의 실사주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리고 일단 내용이죠? 예. 공시를 먼저 저희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먼저 보시죠. 공시로 보면 현재 최대 주주는 휴림홀딩스라는 곳입니다. 지분 네. 6.31%를 가지고 있고요. 이 휴림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JN 리더스입니다. 그리고 휴림홀딩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JN 리더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김아무개 씨이고 그분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네. 그 과거에 유명했던 조폭 김태초 씨의 양아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몇 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휴림 로봇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림 로봇은 내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분이 바로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김태촌 전 조폭의 양아들이라고 했던 이 김행곤 씨입니다. 근데 김행곤 씨도 지금 이름이 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행곤 씨는 시장에서 여러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김행곤 씨라는 이름도 있고 뭐 김진우 씨라는 예. 이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행곤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가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고 역시 공시상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의 본명이 무엇인지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휴림 로봇도 전 사명이 DST 로봇, 또 전에도 또 사명을 바꿨을 텐데 뭐 사주도 이름을 바꾸고 사명도 이름을 바꾸고 다 바꾸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실소유주 김행곤 씨 물론 가명이고요. 과거에 당연히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조직생활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처벌을 받은 게 그 네. 조직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네. 2015년에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그러니까 네. 강력부는 사실 증권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근데 강력부에서 이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행곤 씨를 이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당시 도박 관련된 혐의로도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무죄를 받았고 그 대신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상장사를 인수한 뒤에 200억 상당의 양도성 예금 증서, 소위 말하는 CD죠. CD를 네. 빼돌려서 이 회사 인수대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 공시 내용이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시 내용 관련된 것처럼 사실 지금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네. 되고 있는 지점들도 계속 있는 부분이라서 네. 조금 재현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금융범죄 사건의 그 법원의 판단을 비추어 봤을 때 200억을 사실상 회사에 돈을 빼서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빼서 빌린 사채업자한테 돈을 갚았다. 200억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받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 네. 다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동시에 수사했던 사건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네네. 대표의 그 도박 사건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 김행곤 씨가 거기에 관련된 진술을 했다라는 썰도 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기사가 나온 건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때문에 수사를 협조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네. 그래서 좀 다소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프리바기닝을 하지 않았냐라는 네. 썰도 법조계에서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일종의 검찰과의 유죄 협상, 자신의 형량을 내리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치부책을 제공하는 뭐 그런 뭐 일종의 검찰의 심리적인 압박 그 수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보통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 주가 조작 네. 사건에 있어서는 네. 사실 내부자의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자의 협조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바기닝입니다. 네. 수사 협조를 미리 요청을 하면서 증거를 제공받는 대신에 처벌할 때 처벌의 범위를 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하는 건데 오피셜하게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사를 위해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암암리에 뭐 검찰이 상당히 많이 이 플리바게닝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전원으로 저희가 취재되다 보니까 명확한 뭐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뭐 확실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논조는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기사상으로 분명히 다 언급된 부분들은 네. 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또 제가 확인을 했을 땐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답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 부분은 이렇게 보도에 대한 전언으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한테는 최근 삼보토건으로도 유명한 그 휴림 로봇이 같이 자회사 개념이었었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때는 또 정치인 테마주로 해서 이낙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이 사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부터 네. 경선 때부터 사실 가장 핫한 테마주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였던 동생이었던 이계연 전 사만기업 대표가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때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휴림 로봇이었는데요. 네. 2020년 4월에 500원대 수준이었던 삼부토건 주가가 이 이계연 대표를 데리고 오면서 이 사장으로 취임시키면서 갑자기 이낙연 테마주가 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1월에는 6,08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8개월 만에 무려 1,500%가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그 후에도 꾸준히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3,000원대, 4,000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네, 높은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한 기준으로는 지금 1,000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당시 휴림 로봇은 로봇 테마주에 이어서 이낙연 전 테마주의 삼부토건으로 함께 엮이면서 휴림 로봇도 사실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휴림 로봇이 정확하게 삼부토건의 당시 자회사였었나요? 어떤 관계였었죠?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죠. 네, 그래서 삼부토건이 자회사인데 이 삼부토건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 기업일 네. 텐데 국내 1호 건설 면허를 받은 전통의 맞아요. 건설사기 때문에 토목건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뭐 지금 젊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건설사지 하겠지만 사실 아실 만한 분들한테는 전통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재무제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이 시비를 발행을 했었잖아요. 뭐 시장에서 시비 공장으로 불릴 만큼 시비를 많이 발행했는데 발행가의 기준으로 보면 휴림 로봇 지금 현재 주가 어떤 상태죠? 네, 휴림 로봇도 전환 사태나 유상증자를 연이어 발행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네. 발행가액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영상이 나갈 텐데 네. 한 400원대에서 1,000원 사이에 네. 이 지분 증권들이 잇따라 발행이 됐습니다. 네. 아직 전환가 행사 기간이 1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면 현재 5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나 유상증자가 발행이 됐는데 네. 현재 주가가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인 점을 감안을 하면 전환가액 대비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쉽게 따져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2배 이상, 최대 3배까지도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눈에 띄기는 387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600원대 많이 전환가들이 있는데 지금 시가에 전환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3,400% 이상 발생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창 올랐을 때 4,0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팔았다고 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 구간이 더 높아지고요. 네. 만일 지금까지 전환가 행사한 뒤에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네, 충분히 수익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전환가 이때 들어갔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받은 시비로 뭐 여러 가지 M&A를 많이 또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치러지던 즈음에 네, 정치 테마주로 엮였었던 삼부토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네. 삼부토건 지분 10.48%를 화장품 도소매 기업인 DYD에 넘겼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당시 휴림 로봇은 이 지분을 처분하면서 136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 로봇 회사뿐만 아니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투자 회사의 성격으로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부토건을 처분한 다음에 2달 사이에 연이어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시작했는데요. 네. 상장사였던 디아크의 지분을 40.6%를 인수한 데 이어서 네. 무선 장비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더 HQ,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휴림 네트워크스인데 네. 그 두 회사를 모두 2달 사이에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네, 디아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겪고 오면서 거래 정지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HQ 같은 경우는 지금 휴림 네트워크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 기자께서는 또 휴림 네트워크스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가 사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휴림 로봇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격의 회사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휴림 네트워크스는 전자통신 분야의 제조업의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LG U+ 등 통신사들이 주된 고객이고요. 네, 뭐 안테나를 제조 판매하는 안테나 사업부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소비를 유도해서 면세점으로부터 이렇게 여행 사업을 하는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부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디아크도 그렇고 뭐 업종상 관련 없는 기업들이 많이 M&A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휴림 로봇이라고 할 게 아니라 휴림 뭐 인베스트먼트라든가 휴림 투자 뭐 이런 방의 이름이 걸맞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어떤 또 기업들이 또 인수가 계속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디아크 말고도 지금 이 디아크랑 이런 거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아크는 이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사입니다. 카페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휴림 이런 기업들이 휴림 로봇 외에도 큰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자꾸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삼부토건도 인수를 했다 처분을 했고요. 네. 파라텍이라는 회사 또 휴림 네트워크스 이번에 인수했고요. 그다음 디아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은 건설사입니다. 네. 팔았으니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 자동차 벤더사인 디아크가 있고요.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휴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텍은 소방 설비와 기계 설비 생산 기업입니다. 네. 딱 들어도 대충 들어도 이거 약간 연관성이 애매하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물론 휴림 로봇 측은 이번 휴림 네트워크스 인수에 대해서 5G 안테나 기술을 로봇에 적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내 로봇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라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휴림 로봇의 김봉관 대표가 휴림 네트워크스의 대표로도 취임을 했거든요. 네. 로봇과 안테나 기술이 과연 한 명의 대표를 취임시킨다고 해서 협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인수를 하고 난 뒤 전후로 150억 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분의 전체 15%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자금 확보를 해서 휴림 네트워크스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디아크와 또 휴림 로봇이 보여줘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아크는 어떻게 지금 경영이 유지되고 있나요? 거래 정지 중이면? 네, 디아크는 2020년에 갑자기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논란이 좀 됐죠. 왜냐하면 캐나다 제약사로부터 바이오 IP를 하나 사오는 과정에서 네. 가치 산정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3월이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비적절성을 받으면서 2021년도에 주권 매매가 정지가 됐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4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1년 사이에 바이오 산업 진출로 4,000원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아크가 매매 정지가 되자 휴림 로봇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정리도 모두 끝냈습니다. 디아크가 바이오 산업 부분을 떼내 가지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오큐피 바이오와 두울물산 홀딩스 쪽으로 신설 분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디아크에서 바이오 사업 부분을 다시 떼낸 뒤에 원래 디아크에 남아 있던 자동차 부품만 휴림 로봇이 가져온 구조입니다. 예, 결국은 그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면서 감사 의견이 거래 정지가 나올 정도로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났는데 결국은 해법은 그 바이오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보니 바이오를 결국 떼버리는 결국 인적 분할을 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이런 수순들이 회사를 살려보고자 하는 거래를 다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렇다면 휴림 로봇이 얼마의 디아크를 사왔느냐 네.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네. 같은데요. 휴림 로봇이 공시한 거에 따르면 디아크의 구주와 신주를 각각 인수했는데 네. 신주는 이 상장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5천만 주를 주당 200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네. 100억 원에 주당 200원의 지분 40%를 가진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물론 지금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거래소는 1년의 계산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상폐 위기는 넘긴 상태고요. 시장 일부에서는 이 휴림 로봇이 디아크의 상장 폐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만에 하나 상장을 유지시켜서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전에, 그러니까 거래 정지 전에 지금 주가가 2,00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멈춰 있는데 만일 거래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 주당 200원에 인수한 휴림 로봇 입장에선 지분 40%를 아주 넉넉히 소유한 채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가서 거래 정지가 된 기업들의 요즘 최근에 또 손 바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를 살려서 다시 거래 재개를 시키면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는 또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바람직한 또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아크 같은 구조와 비슷했던 게 과거에 구바른전자, 네. 지금은 테크엘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CB나 그런 BW 같은 게 대거 발행이 되면서 회사 자금이 조금 투자를 많이 받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한 뒤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상장을 유지하는 식으로 갔던 곳들인데요. 네. 디아크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저희 그 서한한 기자가 준비했던 폭물레이더에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무조건 뭐 건달 출신 아니면 뭐 건달에 유명했던 건달의 양아들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CB를 시장에서 CB를 발행했다고 뭐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하지만 네. CB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사실 회사의 능력이고 그렇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무자본 M&A다. 네. 혹은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상장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네. 휴림 로봇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 규제를 받는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사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휴림 로봇과 휴림 네트워크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모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휴림 로봇의 사주 김행곤 씨
부디 많은 시비 자금 유치하셔서 좋은 쪽으로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발전을 하시면 모든 소액주주들과 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회사가 잘 발전되고 뭐 저희 같은 기자들도 퇴직을 해서 상장기업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검사가 상장기업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어떤 직업이든 뭐 상장 사업을 해서 잘 돼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된다면 뭐 박수를 받을 만한 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본시장에 또 풍성한 소식도 오늘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